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의 전승배 이사 신민경 과장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제 기존 실거래 사례들과 좀 다르게 최근에 이제 본인이 매입한 금액보다 낮게 거래가 된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빌딩 시장이 너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요. 이런 매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금액대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마포 홍대 입구역 그 바로 이면입니다. 홍대 입구역 1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 대로변 이제 도로변이죠. 도로변은 바로 이면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인데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리모델링을 좀 어느 정도 해놓은 건물이고 제가 뭐 나중에 임대에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보시면은 이 코너에 있어가지고 꼬마 빌딩 치고 조금 이쁘게 생긴 건물은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뒤로 가면은 이렇게 도로변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계열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본 건물은 25년 5월달 최근에 계약이 진행이 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38억에 진행이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46평이고 연면적은 112.63평이고 지하는 없고 지상 5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입니다. 매입하신 게 22년도 4월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금액이 41억입니다. 22년 4월 달에 41억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 38억에 매각을 하신 거네요. 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하셔서 5억 정도 들었다고 하시고요. 네네. 뭐 취득세, 뭐 기타 비용 등 따지면 원가가 한 49억 정도 된다고 해요. 마이너스로만 좀 따져도 거의 11억이나 좀 손해를 본 사례네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좀 저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단 1층이 카페로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층들은 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건물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5층이 예전 이제 주택 구조다 보니까 내력벽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시는 분이 사실 다시 한번 좀 수선을 하던가 이렇게 이 상태로 임대를 맞추기는 해야 되는데 소형 사업으로는 괜찮다 싶었거든요. 근데 좀 투자용으로는 저도 좀 약간 물음표가 나오는 매물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시장에는 언제부터 나왔었어요? 25년 초부터 나와 있던 건물인데 네. 그때는 50억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도자께서 좀 대출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되는 좀 이슈가 있었다고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진행되면서 금액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출을 확인해 보니까 그 대출 원금만 34억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슈되는 게 뭐냐면 22년도에 계약을 했던 분들이 이제 3년 보정이 끝나가면서 이 대출을 연장하는 게 지금 요즘 되게 어렵거든요. 대환하는 것들도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급하게 매각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투자적인 부분은 좀 아쉽고 디자인에 좀 관련된 업체분들이 좀 사용하시기에는 좀 괜찮은 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워낙 요즘에 SNS에 많이 올라왔었던 매물 중에 하나인데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곳이고요. 방이역 3번 출구에서 좀 약간 거리는 있는데 미성아파트 앞 사거리 바로 이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뭐 상권이 있다거나 약간 그런 류는 아니고 항아리 상권인데 항아리 상권에서도 좀 한적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 그 메디컬 빌딩입니다. 약국도 들어가 있고 이제 병원도 이제 하나 있기는 한데 제가 일단 건물은 좀 이렇게 생겼고 도로도 살짝 이게 2차선이라 넓어요. 좁은 도로는 아닌데 제가 바로 계열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이죠. 25년 4월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56억 5천만 원에 진행이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114.19평이고 연면적은 305.37평으로 꽤 높아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1989년도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에 60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요. 와, 65억 5천. 네, 취득세, 중개수수료, 뭐 법무 비용까지 하면은 이제 56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는데 한 손실이 7억 5천만 원 정도 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 이 건물은 소유주분이 저희 실제 담당을 했었어가지고 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셔서 이렇게 저렴하게 매각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약간 의아한 건 뭐냐면 이 건물 또 수익률은 잘 나왔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약국도 있고 메디컬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스튜디오로 좀 여러 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인데 건물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셨으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이렇게 손해를 안 보셨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뭐 삼익 아파트라던가 미성 맨션 아파트도 있고 바로 앞에도 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배우 세대만 한 2,000세대가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도 꽤 많아서 근데 좀 이렇게 매각을 한 건 좀 아쉽지만 투자성으로는 향후에 이걸 사신 분이 얼마에 나와야 될지는 좀 고민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 사례는 성수동이에요. 북성수에 있는 곳이고 성수역이랑 뭐 건대입구역이랑 거리는 꽤 있습니다. 여기는 뭐 유명하게 뭐 BMW나 벤처 서비스 센터가 있는 곳 바로 이면에 있는 곳인데 사실 이 건물도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좀 유명한 매물이긴 했었는데 저희 회사 이사님의 이제 고객이 좀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신축이 좀 필요한 매물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바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25년 4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4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40평이고요. 연면적은 114.15평이고 건물 연식이 이제 1991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좀 신축이 필요하고 용도 지역은 이제 중공업 지역 건물입니다. 23년도 7월에 48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요. 43억으로 매각을 하셨는데 48억 3천만 원이면 원가가 사실 51억 정도 나와요. 네네네. 네, 거기서 43억에 매각하신 거니까 약 한 8억 정도 손실을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신축 허가까지 좀 완료가 됐고 현재 임차도 없는 상태예요. 이제 즉시 이제 공사가 가능한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디벨롭주 그 건축 시장이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 고객들이 좀 신축을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공업 지역이라서 용적률을 이제 400%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대지 면적이 이제 40평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상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아뜰레이길이나 연무장길처럼 팝업이나 이런 임대료를 세팅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게 시장에는 작년 3월, 그러니까 24년도 3월에 58억부터 시작된 건물이에요. 엄청나구나. 네, 3년 넘게 진행하면서 금액도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저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대출인 것 같아요. 아, 근저당을 보니까 40억 정도가 좀 대출 원금인 것 같더라고요. 23년도부터 매입을 하셨으니까 대출 이자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낮게 판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는 선유도역, 그 9호선 라인이죠. 9호선 라인의 그 이면에 있는 공장이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지금 역과의 거리는 조금 멀어요. 한 6, 7분 정도 제가 걸어보니까 걸리더라고요. 이 코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터 이런 걸로 좀 사용을 하고 계셨었더라고요. 제가 개요를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5년 4월 달에 최근에 또 거래가 된 사례고요. 매매 금액은 5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꽤 커요. 185평이고 연면적은 336.7평입니다. 규모는 지하는 없고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좀 공장이라 좀 표현을 했었는데 공장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1, 2층은 이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위에 층은 이제 물류센터로 좀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 3월에 75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만 계산해봐도 원가가 한 80억 정도 되죠. 58억에 매각을 하셨으니 손실이 한 20억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20억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네, 진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 창고 말고는 이제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손님께서도 많이 가서 답사도 하시고 보셨는데 이제 여기서 뭐 개발을 해서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평당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라 금액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창고 말고는 할 게 없다. 이게 큰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58억일 때가 한 평당 3,1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0년도에 이 금액 주고 사신 거는 애초에 조금 너무 과하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자가 이걸 좀 매입을 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매각이 안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건물도 대출이 문제. 대출은 50억을 받으셨어요. 지금 거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리를 어떻게 버티셨을지 약간 사업이 휘청거리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매물이거든요. 이렇게 좀 20억이나 손해를 보고 매각한 사유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 건물인데요. 이번 사례는 또 강남이거든요. 그게 좀 충격적이에요. 강남에서도 신사동입니다. 웬만해서는 좀 손해가 잘 안 나는 곳이긴 한데 그 압구정역 쪽에 그 바로 이면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압구정역 예전에 이제 손예진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 라인에 그 바로 이면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건물 또한 재건축이 또 필요한 매물이기는 한데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또 강남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된 사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는 또 최근이죠. 25년 3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매매 금액은 98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59평이고 연면적은 147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건물 연식은 또 오래됐어요. 1990년도 6월 건물이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6월에 110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랑 중개 수수료, 뭐 법무비 등 계산했을 때 한 116억 3,800만 원 정도가 원가인데 이제 98억에 매각을 하셨으니까 손실이 약 18억 3,80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명도도 하셨어요. 거의 대출 이자랑 뭐 명도 비용까지 하면 120억은 훌쩍 넘어가겠네요. 와, 이 사례도 거의 마이너스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건데 20억 정도면은 진짜 꼬마 빌딩 하나 살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시장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민경 씨가 또 직접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 4월 달 정도부터 나왔었는데 그때 첫 스타트도 한 115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건물은 처음부터 뭐 높게 팔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금액이 나왔는데도 빨리 팔리지도 않았어요. 좀 최근에 근데 한 100억 미만의 신사동 매물들 치고는 나쁘지는 않은 매물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임차를 어떻게 좀 세팅할지 어떤 건물을 좀 바꿀지가 좀 이번에 매입하셨던 분 좀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 평당 한 1억 6천대에 매각이 됐으니까 좀 적정하게 좀 거래가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또 이게 문제네요. 과도한 대출. 네, 대출 원금만 계산해보면 거의 80억을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과도한 대출은 안 됩니다. 사실 22년도에는 워낙 그 기조가 좀 이게 풀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리모델링해서 매각을 하는 게 많았었는데 최근 이 마이너스 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다 22년도 사례예요. 만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이제 낮춰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까지 좀 파시는 데까지 정말 눈물을 많이 머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교훈을 삼아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영상 좀 촬영했으니까 좀 다음 투자에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딩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양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 그럼 끝!